현장에 오셔서 저도 샤우팅을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손 들어주신 분이 계셔서요. 급하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들었습니다. 신아름 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신아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병을 앓게 된 지 7년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미미한 접촉사고였는데요. 점점 몸이 구토와 어지럼증, 안구진탕증, 그리고 나중엔 힘이 풀려서 걷질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정형외과, 그 다음엔 한의원, 그리고 결국에는 아산병원. 거기서도 이제 갔더니 뇌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종양으로 판정받고 신경외과를 갔더니 거기서 또 아닌 것 같다고 신경과를 보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종양 같다고 하니까 병원을 못 믿고 또 다른 병원으로 3차 병원을 대학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종양 오진으로 머리를 열고 편마비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수술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도 저는 약물 치료도 받고 이제 잦은 재발로, 저희 다발성 경화증은 재발이 80% 이상이에요. 근데 그 재발을 막기 위해서 베타페론과 인터페론을 맞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발성 경화증에서 이제 시신경 척수염이라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베타페론이 맞지 않아서 1년에 5-6번의 재발과 이제 또 호흡을 못해서 중환자실, 뇌수막염, 폐렴, 그래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약을 바꾸는데 이번에는 다량의 스테로이드제로 인해서 무혈성 괴사가 왔대요. 방법은 수술밖에 없다고 하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또 수술의 부작용으로 또 재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시신경까지 와서 지금 눈도 잘 안 보이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남은 거는 뭐랄까요, 장애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약이나 주사밖에 없다고 하는데, 현재 맞고 있는 주사는 맙테라나 아니면은 이제 셀프세트 같은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제 몸에서 저를 공격하는 병인데, 이 병 때문에 제가 몸에 염증이 나서 꼭 풍환자처럼 편마비나 눈을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그 약을 먹기로 하고 결정을 했는데 아직 약이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해요. 맙테라 주사를 맞게 되면 그건 항암 주사인데, 그 주사를 맞게 되면은 200만 원, 약 200만 원에 상당히 돈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 약을 맞지 않는다면 이제 차후 대책으로 셀프세트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도 한 달에 30만 원 가량의 비보험이 듭니다. 그래서 맙테라를 맞거나 셀프세트를 먹거나 어쨌든 저에게는 비보험의 약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거에 대한 돈을 부모님께 계속 청구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안 한다면 제가 1년에 또 몇 번이 될지 모르는 재발과 또 다른 장애, 또 장애, 후유증, 이걸로 인해서 제 몸은 점점 더 망가질 게 뻔하니까, 그래서 자꾸 비싼 약도 못 쓰고, 그렇다고 조금 더 싼 약을 쓰자니 그 또한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그냥
비보험약이 어느 정도 보험이 됐으면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치료약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빨리 약이 나와서 다른 환우들도 저도 좀 더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너무 짧았나요? 들어보니까 거의 의료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익숙하지 않은 여러 가지 약 이름이 거의 몇 가지가 술술술 나오는데 정말로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고 계신 신아름 씨예요.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저 실례지만 지금 몇 살이세요? 나이는 30이요. 30살이신데 저는 한 17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일단은 우리 자문단 앉아 계신 분들께서 뭐 한마디 정도의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희귀질환 치료제를 어디까지 보험을 해줄 거냐. 참 환자들 입장이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치료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죠. 근데 항상 이것을 정하는 기준이 정말로 효과가 있냐. 이제 당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효과가 10%만 있어도 정말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보험으로 해주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너무 낮은 또는 효과가 그렇게 확신이 되지 않는 시도에 보험을 해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게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 되게 좀 부족한 급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희귀질환 치료제가 보험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더 확대돼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게 지금 우리 이 환자분에게까지 해당될지는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고 앞서도 앞에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전체에 보험을 해주는 것의 우선순위를 국민적 합의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할 때가 됐습니다. 감기는 보장성이 크고 중증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낮은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쟁을 좀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 교통사고 이후에 제 목이 과도하게 꺾여서 이 다발성 경화증이 오고 저도 그때 처음 그 병명을 알게 됐는데 이 병변이 이 온몸을 돌아다니더라고요. 하루는 다리가 아팠다가 또 팔이 아팠다가 지력이 갔다가 머리가 안 좋다가 이렇게 병변이 돌아가는데 그 참 안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체 감정을 받아서 뭐 조금 이제 손해배상을 받아서 이렇게 해준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 아까 교통사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그 시작이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지났는데 혹시 이제 주변에 또 한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한우회에서 그런 게 어떤 외상을 입었다면 그런 다른 방법으로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은 아직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에 기초한 걸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